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2부 216화 역공 1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혼수 상태에서 부활한 추이의 통쾌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붉은 산 항마병들에게 해코지하려는 시드를 말 그대로 박살을 내놨죠. 과거에도 추이와 시가 붙은 적은 있었지만 당시 추이는 추호와 뚱보 항마병을 지키느라고 제대로 실력 발휘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이가 마음먹고 싸우니까 그 무시무시한 시들이 그냥 잡몹이 되어버리는 기적이 펼쳐졌죠. 그리고 부상에서 회복한 빠르는 왕눈이와 함께 산군에게 가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진행된 스토리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시들이 붉은 산에 남아있는 항마병들을 죽이려는 순간에 끝이 났었죠. 항마병들 잡아서 가봤자 이것밖에 못 잡아왔냐며 이령이 또 지손으로 다 죽인다. 그럴 바에는 뭐하러 잡아가냐, 여기서 다 죽여버리자. 시들끼리 이런 대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시퍼런 안광을 내뿜으면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죠. 형광 눈빛을 발산한 인물은 바로 추이였습니다. 함흥에서 기억이 돌아온 추이는 곧바로 구다국 왕을 들쳐업고 흰산으로 로켓 배송한 후에 묵해 잠깐 보고 바로 붉은 산으로 달려온 거죠. 이령이 자신에게 항마병들을 다 죽이겠다는 협박을 떠올리면서 그저 허언으로 넘길 놈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 것 같습니다. 시들은 과거에 자신들을 탈탈 털어버렸던 추이가 등장하자 바로 긴장을 탑니다. 시체는 못 찾았지만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멀쩡히 살아 돌아온 것이죠. 당시 이령에게 복부를 뚫린 추이를 황유와 녹치가 발견했었는데요. 추이를 추적하던 시는 황유를 공격하다가 구망의 귀신에게 흡수당했고 발가락씨가 되어버렸죠. 손가락씨와 발가락씨는 추이의 시체도 못 찾고 몸도 잃고 오는 바람에 이령에게 얻어맞았다고 하는데요. 비록 마무리는 확실하게 못했지만 당시 황유와 녹치를 반 죽음으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 둘이 없는 이상 눈 덮인 산에서 추이를 보호해줄 인물은 없기 때문에 아마 셋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령에게도 보고를 안 한 것 같죠. 다시 돌아와서 시 하나가 나름 필살기인 강한 칼날 공격을 날려보는데요. 자기들끼리도 맞을까봐 조심하는 기술인데 추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손으로 잡아버립니다. 팔을 잡힌 시는 바짝 긴장을 타죠. 얘처럼 긴장을 타야 정상일 텐데 나머지 놈들은 멍청하게도 추이와 싸울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시 6명이서 달려들었을 때도 탈탈 털렸는데 지금은 4명뿐인데도 선빵 칠 생각을 한다는 게 무모한 거죠. 그렇다면 왜 맞짱 뜰 생각을 했느냐? 그 이유를 듣자 하니 과거에는 미처 몰랐던 약점을 찾았다는 겁니다. 시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한 곳은 바로 추이의 목이었죠. 흉터가 남아있는 걸 보니까 목 부분이 약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과거의 산군도 추이의 목 흉터를 보고 목을 노린 적이 있었죠. 산군과 시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산군은 추이의 목을 그어버릴 만큼의 힘이 있었지만 시들은 그만큼의 힘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시들은 나름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위쪽에서 시 둘이 추이와 실랑이 하는 동안 밑에서 한 놈이 쓱 빠지죠. 이어서 시 한 놈이 마치 뱀처럼 몸을 늘려서 추이를 묶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까 밑으로 쓱 빠졌던 시가 기습적으로 공중으로 솟구치는데요. 양손으로 엄청난 크기의 칼날을 만들어서 목을 노립니다. 추이의 몸을 묶은 시가 나까지 같이 썰어버려 라면서 비장한 모습까지 보여주죠. 이어서 시의 칼날이 추이의 목을 강타하는데 추이의 목에 생채기도 못 내고 칼날이 부러지고 맙니다. 추이의 목은 전혀 약점이 아니었고 기습작전은 대실패로 돌아갑니다. 물론 추이가 기본적으로 시보다 훨씬 강하긴 한데 유독 시들이 희한하다 싶을 정도로 타격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를 극적으로 만드는 이유는 바로 상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추이가 시들에게 상성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시들은 추이만 만나면 고유의 스킬과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놈은 온몸을 쇳덩이로 만든 후에 추이와 싸웠는데요. 정타로 맞은 것도 아니고 그저 추이의 발차기를 방어했을 뿐인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무커의 팔 때문에 추이의 속성이 변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추이 자체가 귀신 종류에는 강한 상성을 갖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튼 고맙게도 시들이 자신만만하게 달려드는 바람에 추이는 순식간에 시 3마리를 세상에서 하직시켜준 것 같습니다. 첫째로 추이가 등장하자마자 공격했던 시는 추이가 손으로 꽉 잡고 있었죠. 어디 도망 못 가고 꼼짝없이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추이의 몸을 마치 뱀처럼 칭칭 감았던 시, 당연히 사망각이죠. 그리고 몰래 밑으로 빠졌다가 급상승하면서 공격을 준비했던 이 시도 공격 실패 후에 추이에게 바로 잡혔을 겁니다. 사망각이죠. 공격 안 하고 밑에서 지켜보던 시만 혼자 살아서 도망갔던 것 같은데요. 동료들이 추이에게 잡혀서 명을 소멸당하는 걸 목격한 것 같습니다. 시들은 물리적인 속성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데다가 일형의 부하이기 때문에 평소 누군가에게 죽는다는 두려움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저승사자처럼 자신의 속성도 무용지물이 되고 명까지 소멸시키는 존재가 나타났으니 이들에게 추이는 공포 그 자체일 겁니다. 공포에 질려서 울면서 도망가는 심정도 이해가 가죠. 도망가면서 시는 일형의 말을 떠올립니다.
너희가 상대할 수 있는 놈이 아니야. 그놈을 보면 무조건 피해. 아, 이령님이 괜히 그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구나. 후회해보지만 이미 시가 달아날 방법은 없었습니다. 추위가 엄청난 속도로 따라붙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마지막 시도 추위의 손에 잡혀서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목구멍 깊숙하게 팔을 넣어서 명 자체를 소멸시키는 듯한 모습인데요. 저 반짝이는 이펙트는 과거에도 일령의 명을 나타내곤 했었죠.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에서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엄청나게 높이 도약해서 도망가는 시의 머리채를 끌고 내려오는 추위 형님. 모든 것이 강렬합니다. 추위가 일령에게 역공을 펼치면서 완벽한 부활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시들의 명이 소멸당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쯤 일령은 흰눈썹의 성에서 피를 토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항마병 대장놈이 부활해서 자기 시들을 죽이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를 텐데 추위의 역습에 대해 일령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장면이 바뀌고 얼음굴로 향하는 빠르와 왕눈이로 시점이 옮겨집니다. 빠르는 흰눈썹과 싸우면서 상당히 큰 부상을 당했는데 벌써 말끔하게 회복을 했네요. 무슨 회복력이 이렇게 강하냐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추위가 붉은 산으로 가기 전에 잠깐 들러서 빠르에게 단약을 먹인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가 보고 싶어서 가진 않았을 테고 아마 자신이 없는 사이에 또 묵해 머리를 때린 것에 대해서 경고하러 간 것 같은데요. 막상 갔더니 부상을 입고 누워 있어서 미운정도 있고 그냥 단약을 먹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언제 돌아올 줄 모르니까 묵해를 케어하려면 일단 빠르가 네 발로 걷긴 해야겠죠. 추위도 빠르를 묵해의 보호자로 확실하게 인식하긴 하는 것 같아요. 추위가 빠르에게 단약을 먹이는 장면을 왕눈이가 지켜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둘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나 싶습니다. 왕눈이의 독백이 심상치가 않죠. 빠르를 살려준 건 고맙지만 어차피 따를 수도 없는 일인데 라고 혼자 생각을 하는데 추위가 왕눈이에게 뭔가 제안을 한 듯한 정황입니다. 왕눈이는 따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듯 하고요. 추위가 왕눈이에게 제안할 만한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전혀 짐작할 만한 게 없는데요. 흰산은 노리는 놈이 많아서 위험하니까 다른 데 가서 살아라, 뭐 그런 제안이었을까요? 왕눈이는 빠르에게 차마 말도 못하고 자꾸 생각하지 말자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빠르와 왕눈이가 산군이 갇혀있는 얼음굴에 도착하면서 이번 화 끝이 납니다. 과연 얼음 속 산군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어쩌면 다음 연재분에서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음굴 산군이 일령이 만든 가짜일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명확하죠. 산군의 머리 위에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일령의 머리카락이 갑자기 생겼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짜라는 거죠. 한편 진짜일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논리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일령이 가짜 산군을 만들어서 얻는 실익이 없고 머리카락은 일령이 결계를 치기 위해 사용한 거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저는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령이 내놓은 바기들을 전부 처분해서 산군을 시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놓은 바기들마저 속이기 위해서 가짜를 만든 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얼음굴 산군에 얽힌 떡밥과 궁금증들이 다음화 연재분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빠르와 산군은 뭔가 극적으로 만나게 될 줄 알았는데 얼음 속에 갇힌 산군을 빠르가 동네 산책 가듯이 보러 가는 전개는 예상 못했네요. 자신과 꼭 닮은 산군의 모습을 보고 빠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매우 궁금합니다. 흰눈썹이 빠르에게 너도 산군처럼 아류의 자식이구나 같은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산군과 자신이 형제라는 것까지 생각해 낼지도 궁금하네요. 댓글 반응도 간단하게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체로 추위 형님에게 찬사를 보내는 댓글과 일령 넌 이제 죽었다 등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흥미로운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추위가 귀신굴에서 살아 돌아온 이유가 귀신을 흡수하는 방법을 알게 돼서 아닌가 싶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귀신굴은 아직도 밝혀진 게 거의 없는 미스테리한 장소인데요. 추위가 귀신굴로 끌려갈 당시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구망은 추위를 항마병 대장으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귀신굴로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귀신굴은 압카 이후에 산 것이 들어가서 살아나온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여튼 귀신굴에 들여보내려면 죽인 다음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구망이 특별히 기회를 한번 주겠다고 하죠. 자신의 훈련을 견뎌낸다면 죽이지 않고 특별히 산채로 귀신굴에 들여보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추위가 받은 훈련이 잠시 나온 적이 있었죠. 엄청난 크기의 말뚝 조각을 몸에 달고 절벽을 기어 오르는 훈련이었습니다. 추위가 빠르에게 시킨 훈련과 비슷하죠. 빠르는 나무와 돌을 달고 절벽을 올랐는데 저 말뚝은 왠지 쇳덩이처럼 훨씬 무거운 재질인 것 같아요. 그렇게 추위는 엄청난 강도의 훈련을 소화해냈고 재생벌레까지 완벽하게 컨트롤하게 된 후에 귀신굴로 들여보내진 것 같습니다. 귀신굴에 들어가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원래 귀신굴은 산 것이 절대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만큼 가혹한 곳이죠. 압카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령조차 두려워하는 곳인데요. 그런 무시무시한 곳에서 추위가 살아 돌아왔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귀신의 왕들이 추위를 특별하게 산채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귀신의 왕들은 압카를 피해서 심연으로 도망간 존재들이었다고 하죠.
그런 귀신의 왕들이 굳이 심연에서 다시 기어나와서 추위를 살려보냈다는 건데요. 이런 정황을 볼 때 어쩌면 귀신의 왕들이 추위에게서 특별한 능력을 발견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압카를 포함해서 흰산 일족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말이죠. 구망도 이런 귀신의 왕들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혹시 어쩌면 이 추위놈이 흰산에 대항할 놈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볼 때 구망은 압카를 그저 피하지 못해서 따를 뿐이지 엄청난 충심을 가진 것 같진 않아 보였습니다. 내심 속으로는 흰산 일족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지금 구망의 후임으로 새로 온 군사가 흰산 일족을 견제하려는 것처럼요. 그래서 추위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 불의 씨앗을 하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추위는 항마전 당시에 보란듯이 흰마귀의 결계를 뚫어버렸죠. 이령과 버일러들도 꼼짝 못하던 그 결계를 추위가 뚫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령과 추위의 전투에서도 봤듯이 추위의 전투력은 버일러 수준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마귀의 결계를 단신으로 뚫었다? 이것만 봐도 추위에게는 흰산 일족에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댓글 의견처럼 추위가 귀신들을 잡아먹으면서 귀신구를 나왔다라는 것보다는 귀신의 왕들이 뭔가 가능성을 보고 추위를 살려보내준 것 같다. 스스로 살아서 나오려면 압카 수준은 돼야 되고 추위는 살아서 내보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토요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